서해안 기슭에서 생산되는 이 무등산 수박은 오래전부터 광주를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뚫고 마침내 내일 무등산 수박 첫 출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첫 출하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또 이 농부들의 이 그런 이런 노동, 굉장히 힘든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출하인데, 관련 이야기 종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장목반의 김천중 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의 결실 드디어 이제 출하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느낌이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반장님께서는. 예, 또 1년 만에 또 애써 가꾼 무등산 수박이 내일부터 네. 첫 출하를 한다니까 마음이 그냥 들떠있고 그러네요. 네, 올해 정말 가뭄도 좀 심했고요.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었는데 이 폭염 속에서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무등산 수박은 원래 여름철에 이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과정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올해 같은 기상 여건은 참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런 악조건의 여건 속에서 네. 재배를 하다 보니까 네. 예년 같지 않고 조금 작황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너무나 더우셨기 때문에 또 이 예. 농사 짓는 과정도 굉장히 힘드셨죠. 올해 특별히 더. 예년에는 이제 노지 재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예년에는 이 작물이 비를 맞으면은 참 잘 자랐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워낙 산성비가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비를 맞으면 수박이 성장을 안 합니까? 죽어. 작황이 네.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우스 비가림을 해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우스 많이 재배를 하는데 많이 하시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날씨가 광주 지방에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하우스를 아무리 환기를 잘 한다 해도 네. 하우스 안에 온도는 45도, 6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작황이 좀 그래요. 네. 작황도 그렇고 또 굉장히 농사를 짓는 과정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가들이 참 네. 피땀을 말하면서 농사를 지었죠. 네,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지은 이 수확물, 내일 이제 첫 출하를 맞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뿌듯하고 설레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무등산 수박, 광주의 대표적인 또 그 생산품 아니겠습니까? 무등산, 그렇죠. 광주 예. 이 대표적인 생산품인 무등산 수박 소개 좀 해주십시오. 수박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등산에서 이 수박 재배가 된 거죠? 예, 제가 이제 우대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쭉 전해 내려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원래 이 무등산 수박은 중국에서 원래 재배가 됐는데 중국에서 이제 재배된 그 씨앗을 우리나라의 홍다고 선생님이라는 그분이 중국에서 씨앗을 가지고 와갖고 네. 개성에서 재배를 했대요. 개성. 예. 네. 개성에서 재배를 했는데 거기서 그 작황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씨앗을 무등산에서 재배를 하면 해보면 어쩌겠냐 싶어가지고 무등산으로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해봤는데 네. 여기 무등산에서 재배가 좀 잘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이라고 할까 정확한 네. 저기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서 이제 무등산에서 재배를 쭉 해온 과정에 여기가 무등산 수박하고는 딱 알맞는 지역이다. 토양과 기후가 이쪽이 무등산 지역이 굉장히 맞아가지고 이쪽에서 예. 재배가 되면서 무등산 수박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이 무등산 수박은 또 다른 수박과 달리 굉장히 또 그 가격이 비싼데 그만큼 비싼 만큼 영양분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또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등산 수박의 장점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반 수박하고는 달리 이 무등산 수박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일반 수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항암제 성분이라든가 이런 좋은 성분들이 일반 수박보다 월등하니 낫다고 성분 조사를 수원 농촌 기능 연구소에서 그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무등산 수박은 조금 이제 일반 수박보다
껍질도 조금 두꺼우면서 두껍고. 네네. 예, 그리고 또 씨앗이 하얀 색깔이고 일반 수박은 다 씨앗이 예, 까맣게 되는데 네네. 예, 무등산 수박은 씨앗도 하얗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일이라는 게 모든 그 영양소가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다고. 이 무등산 수박이 네. 껍질 쪽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그런데 껍질 부분도 네. 아주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여름철이면 그걸 냉채로 해서 드시고 그런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 껍질까지 이렇게 아삭아삭해서 예. 먹기에 좋은 그런 수박이 또 무등산 수박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농사를 짓는 과정이 일반 수박 재배법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좀 80% 달라요. 특별한 방법, 좀 차이점이, 재배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예,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무등산 수박은 얼른 이제 재배 과정이 제식 거리도 엄청 멀리 심어서 네. 한 포기에 딱 하나만을 키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포기 하나만 키운다는 건 그만큼 이 농부의 손이 많이 가고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무등산 수박 재배 과정은 이제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여름철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한여름쯤에 더위가 태풍, 장마, 더위 네. 이런 걸 다 겪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도 정상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려면은 50% 수확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만만치 않게 좀 비싸고. 그만큼 반장님 힘들게 이렇게 재배를 하신 수박 정말 내일 출하를 하게 됐는데 정말 더 뿌듯하시고 설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등산 수박이 또 광주의 대표 이 상품이기 때문에 이 광주시나 행정기관들의 어떤 지원도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도 구에서도 그 농가들에게 네. 약간의 그 퇴비나 무슨 그 이런 지원들. 네.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시나 구 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무등산 수박을 계속 지속적으로 영역을 이어나가려면은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 농가가 예년에는 30여 농가가 넘게 농사를 지어왔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농가들이 다 고령화돼가지고 이제 안 계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12일농가가 재배를 네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12일농가도 이제 앞으로 몇 년 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러시겠네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농부분들께서 이렇게 재배하신 분들이 좀 고령화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 무등산 수박이 광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면 행정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존하고 그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더 그 만들어낼 필요도 좀 있겠는데요. 그렇게 네. 꼭 해 나가야 되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또 무등산 수박이 좀 더 많이 재배가 되고 또 전국적인 어떤 특산품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산 수박 정목반의 김천중 반장과 함께했습니다.